1988년 미국 모스랜딩 해양연구소의 소장이었던 존 마틴은 학계를 깜짝 놀래킬 만한 발표를 하죠. Give me a half tanker of iron and I'll give you an ice age. 배 반척이 철을 주면 빙하기를 가져다 준다니 미친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바로 바다에 철분을 뿌려서 지구의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해양 철분 비옥화 가설입니다. 저명한 해양학자였던 마틴 박사의 주장은 곧 기업과 언론 그리고 정부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철분 부족으로 못 자라고 있으니 바다에 철분을 인공적으로 뿌려서 플랑크톤의 대증식을 유도하면 이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것이라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박사는 그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실증 실험을 준비하지만 안타깝게도 1993년 2월 전립선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그의 사후 4개월 뒤 동료 과학자들이 그를 대신하여 갈라파고스 근도 근해에 다량의 철분을 뿌리죠. 그리고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마틴 박사의 예상보다도 더 급격하게 증식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실험은 대성공이었고 인류는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해양 비옥화 공법은 그로부터 10여 년 뒤인 2008년 국제적으로 금지됩니다. 2012년에는 캐나다의 한 마을이 국제조약을 깨고 몰래 바다에 철분을 뿌려 큰 문제가 되기도 하죠. 장밋빛 같아 보였던 해양 비옥화 공법의 금지 그리고 도둑 시행.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구 환경에 인위적으로 큰 변화를 가하는 기술을 지오엔지니어링, 즉 지구공학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지구공학 편 첫 번째로 해양철분 비옥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 해양학계에는 수십 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테리가 있었습니다. 남극해 주변에는 영양분과 일조량이 풍부한데도 이상하게 식물성 플랑크톤이 잘 자라지 않는 것이었죠. 1987년에는 미스테리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남극 얼음층에서 빙하기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오늘날보다 30% 정도 낮았고 이것이 빙하기의 지구 온도를 낮추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그 이유가 잘 설명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존 마틴 박사는 이 두 미스테리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이런 하이포테시스, 즉 철분 가설을 제안합니다. 그는 남극해에 플랑크톤이 잘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철분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달리 빙하기에는 수분이 얼어붙어 건조하고 모래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그 결과 남극해의 모래먼지에 의한 철분 유입이 증가하면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급증했고 이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했다고 주장했죠. 비슷한 시기에 발표된 드 엔젤리스 박사의 남극 빙하 연구에서도 빙하기 동안 남극으로 불어온 모래먼지 양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993년 이뤄진 마틴 박사의 가설에 대한 실증 실험은 앞서 언급한 대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약 64제곱키로, 즉 여의도의 20배 정도 면적의 바다에 450kg 정도의 철을 뿌리자 첫 번째 실험에서는 플랑크톤의 양이 3배로, 2년 후 철을 여러 번 뿌린 두 번째 실험에서는 플랑크톤의 양이 30배로 증가해서 총 2,500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합니다. 바다는 짙은 연녹색으로 변했고 배에서 진한 플랑크톤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학계는 이 놀라운 결과에 흥분했습니다. 마틴 박사의 철분 가설은 빙하기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 중 하나로 받아들여졌고 빙하기 때처럼 우리도 바다에 직접 철분을 뿌려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아보자는 철분 비옥화 공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이어집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들이 뒤따랐는데요. 초기 모델 연구들은 남극해 전 지역에 철분을 뿌리면 연간 3에서 6기가톤, 그러니까 현재 인류가 내뿜는 양의 10에서 20%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을 거란 예측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철분 비옥화 실험은 총 13번 이루어졌는데요. 안타깝게도 연구를 계속할수록 과학자들은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철분을 뿌리면 식물성 플랑크톤이 대량 증식한다는 점에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이때 플랑크톤이 흡수한 이산화탄소 중 정확히 얼만큼이 심해로 격리되는지 예측이 어렵다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부분은 바다의 상층부에서 박테리아 등에 의해 분해되고 흡수되었던 이산화탄소는 몇 주 내에 다시 대기로 배출됩니다. 따라서 플랑크톤이 사체나 포식자의 배설물의 형태로 심해로 가라앉아야만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표층에서 증식한 플랑크톤의 약 10% 정도만 심해로 가라앉는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비율은 각 지역의 생물학적인 종 구성이나 물리화학적 환경의 복잡한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편차도 크고 예측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13번의 실험에서 심해의 탄소 농도 증가가 측정으로 확인된 실험은 하나뿐이었는데요. 이 증가량도 모델이 예측한 값의 100분의 1 정도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식으로 철분 비옥화를 공법화하기에는 탄소 저감 효과도 불투명하고 얼만큼의 철분을 뿌려야 원하는 만큼의 탄소를 포집하는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거죠. 또한 철분을 뿌리고 난 뒤에는 특정한 식물성 플랑크톤만 많이 번성하는 것이 관측되었는데요. 이는 그 상위 포식자들의 종 구성에도 영향을 미쳐 바다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증식된 플랑크톤의 호흡과 사체 분해 과정에서 바다의 용존 산소가 고갈되고 이는 다른 해양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란 예측도 있었죠. 특히 이러한 바닷속의 변화는 수년에 걸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작용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결국 탄소 저감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1999년 런던 규약과 2008년 유엔의 생물 다양성에 대한 협약에서는 연안에서의 작은 규모의 실험을 제외한 해양 비옥화를 금지시킵니다. 이후 대양에서의 연구는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탄소 저감 효과와는 별개로 소량의 철분만 있으면 해양 생태계를 급속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철분 비옥화는 몇몇 사업가들에게 시도해볼 만한 비즈니스로 고려됩니다. 캐나다 서쪽 올드마셋 빌리지의 HSRC사는 2012년 캐나다 정부에 고지하지 않고 무단으로 무려 120톤의 철분을 바다에 뿌렸습니다. 철분 비옥화로 증가된 식물 플랑크톤이 이를 먹고 사는 연어의 개체수를 증가시킬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위에 언급한 대로 해양 비옥화는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었고 이 회사는 여러 정부와 환경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다음 해인 2013년 알래스카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의 미국주들은 기록적인 연어 어획량을 보였는데요. 이것이 철분 비옥화 때문인지 아직 명확한 분석이 나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한편 2020년대 들어서는 철분 비옥화 실험에 대한 과학자들의 관심이 다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산화탄소를 줄이려는 다른 노력들에 비해 여전히 해양 비옥화는 상대적으로 쉽고 저렴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미국의 해양학자들은 2022년 아라비아해에서 철분 비옥화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지연구소가 2016년부터 지금까지 남극해에서 소규모로 해온 철분 비옥화 실험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철분 비옥화 공법은 현재 뜨거운 논쟁거리입니다. 특히 다른 탄소 저감법들이 정부나 단체의 자금 지원 없이는 실험조차 진행하기 힘든 반면 앞서 HSRC사의 경우에서 보듯 철분 비옥화는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쉽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철분 비옥화 연구에 찬성하는 학자들은 미래의 기후변화가 심각해져 결국 이 공법을 실행해야 될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미리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실험이 잘못됐을 경우 그것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철분 비옥화가 허용될 경우 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한 고려 없이 상업적으로만 이용될 것도 우려하고요. 이미 진행된 연구들에서 여러 의문과 한계점들이 밝혀진 이상 탄소 포집 같은 좀 더 비싸더라도 예측 가능한 방법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철분 비옥화 연구는 계속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